안녕하세요, 리입니다.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새해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. 새해엔 이런 거라고 저런 거라고 뭐 이런 사람이 돼야지 저런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진 않고요. 만약에 내가 뭔가 변화를 주어야 한다 하는 게 있으면 당장 줍니다. 난 이제 좀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하면 바로 뭐 매트리스 깔고 운동을 하거나 헬스장에도 운동을 하거나 영어 공부를 너무 미뤄왔다. 이제 다시 좀 박차를 가야겠다 하면 당장이야 유튜브 켜서 영어 영상 하나 보고 그냥 이렇게 언제부터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해야 될 게 있으면 변화를 줘야 될 게 있으면 당장 주는 것. 뭐 새해나 연말에 상관없이 그런 편이라 뭐 각을 잡고 책상에 앉아서 플래너에 뭐 계획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. 물론 계획은 없지만 바람은 있죠. 항상 건강한 것. 나 건강하고 주변 사람들 건강하면 그게 곧 행복입니다. 바람은 그건 한 가지고요. 물론 돈도 더 많이 벌고 이왕이면 로또도 당첨됐으면 좋겠지만 주된 바람은 건강과 행복입니다. 이렇게 제가 새해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한 해가 밝을 때마다 에피소드가 고민돼요. 남들은 뭐 New Year's Resolution, 부지런해지는 법, 계획을 실행하는 법 같은 류의 에피소드를 만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딱히 이렇게 제대로 전해드릴 말씀이 없으니까 고민을 좀 많이 거치게 되죠. 그렇게 고민하다가 스친 게 바로 오늘의 주제, 폰입니다. 이미 폰 관련 주제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더 이상 새롭지 않을 거예요. 저도 압니다. 했던 얘기 또 하겠지. 핸드폰 적당히 하고 뭐 할 일을 하자 뭐 그렇고 그런 얘기겠지 싶겠죠. 그래도 간간히 이렇게 리마인드 시킬 겸 다뤄줄 만한 주제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삶과 너무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미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 번쯤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해요. 솔직히 핸드폰만 덜 들여다봐도 우리가 세운 계획의 대부분은 실행할 수 있습니다. 안 그런가요? 폰 때문에 미루고 폰 때문에 귀찮아지고 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죠. 결국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좀 무섭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게 근 한 달 사이에 저에게 생긴 나쁜 습관 한 가지가 있습니다. 바로 일어나자마자 폰 보기. 좀 길티해요. 왜냐면 제가 몇 달 전에 제 영어 팟캐스트 채널에 Five Morning Rules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에피소드를 만들었었는데 한마디로 제가 5가지 습관들, 우리 아침을 좀 더 프로덕티브하게 만들 수 있는 습관들 5가지를 제가 소개했었어요.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안 보고 할 일 하는 것. 5분을 10분을 누르지 않고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서 아침을 시작하고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체크하기보다는 할 일 다 하고 나중에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지자라고 제가 좀 열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정작 이 본인이 다시 그 굴레에 빠져버렸습니다. 위선적이죠. 그때는 제가 그 5가지를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에피소드를 만들기도 했고 잘 지켜왔어요.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. 그 한 달 새에 일어나자마자 계속 제가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. 처음엔 당연히 이게 시간을 봐야지 이제 시간만 보고 내려놔야지 하고 핸드폰을 집는데 그게 안 돼요. 인스타 한번 체크하고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뉴스 체크하고 급한 건 없는데 근데 그런 습관이 무서운 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만성으로 된 거죠. 그래서 안 되겠다. 다시 고쳐야겠다.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. 오늘 내용은 뭐 우리가 인터넷 디톡스를 하자,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말자, 스크린 타임을 세우자 이런 좀 익스트림한 방법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만한 습관들, 이 둠 스크롤링을 막을 수 있는 습관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싶어요. 핸드폰을 아예 안 볼 수는 없습니다.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고 말이 안 돼요.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있음에도 계속 여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니까.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다잡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우리가 틈이 날 때마다 뭐 심심할 때마다 핸드폰에 눈길을 주기보단 어떤 습관을 가지면 좋을지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가 몇 가지 떠올려 봤어요.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배에 타고 계신 상황이라면 공감하실 만한 또 도움을 얻어갈 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
아무쪼록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. 첫 번째로는 당장 뭐 솔루션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왜 둠스크롤링을 하는지, 왜 자꾸 핸드폰에 손이 가는지, 그럴 수밖에 없는 심리나 그런 행동 패턴의 원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첫 번째, 할 일 없을 때. 가장 흔한 이유죠. 좀 쉬어볼까? 아, 할 것도 없네. 이제 뭐 하지?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. 문득 궁금해져요. 핸드폰이 없던 시절, 그 시간에 뭘 했는지. 그 시절이 이제 언제인지 까마득하니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. 이 자유시간에, 쉬는 시간에 핸드폰 말고 다른 걸 하는 그런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냥 뭐 우리가 대중교통 타고 갈 때도 뭐 신문을 보거나 책을 보는 사람, 그냥 창밖을 보며 가는 사람이 있었죠. 근데 이제는 다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뭐 기다리면서, 제일 많이 하죠 우리가. 뭐 버스 기다리면서, 뭐 카페에서 음료 기다리면서, 친구 기다리면서 그런 틈에 이미 스며들었어요 폰이. 두 번째는 핸드폰이 내 곁에서 서성거릴 때. 한마디로 내 주머니 안에 있을 때.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 뜨자마자 잠에 들 때까지 핸드폰과 떨어져 있는 순간이 없는 것 같아요. 일어나자마자 뭐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가고, 이동할 때 당연히 들고 가고, 자기 전에도 바로 내 옆에 충전기 꽂아놓고, 진짜 24시간 나와 함께하는 분신 같은 존재죠. 핸드폰은. 내 눈앞에 있으니까, 내 옆에 있으니까 핸드폰을 집을 수밖에 없어요. 이거는 제가 제 행동 패턴에서 깨달은 부분인데, 뭐 할 일을 다 했다. 예를 들어 뭐 오늘 할 일, 뭐 공부든 뭐 작업이든 할 일 다 했다. 그럼 나는 이제 좀 쉬어도 되니까. 나 이제 쉴 자격이 있으니까. 그럴 때 저는 핸드폰을 집어요. 아, 이제 남은 시간은 핸드폰 실컷해야겠다. 그게 좀 보상심리로 일부러 스크롤링을 계속하는 습관도 있어요. 네 번째, 누군가와 싸웠을 때, 다퉜을 때. 뭐 예를 들어 연인과 싸웠다. 냉전 중이다.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있다. 약간 눈치 게임 같은 상황 아시죠? 누가 먼저 연락해야 되지? 내가 먼저 해야 되나? 걔 카톡을 마지막으로 끝났는데 내가 꼭 먼저 해야 되나? 그건 좀 자존심 상하고. 그런 순간 연인과 뭐 싸워가지고 이제 연락을 안 하고 있을 때 뭐 계속 안 하면 안 되겠죠. 어느 순간에 누가 먼저 연락을 해야겠죠. 근데 또 먼저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연락이 왔나 안 왔나 계속 확인하게 되고 확인하면서 들어간 게 이제 다른 패턴으로 이어지죠. 카톡만 확인하고 꺼야겠다. 그게 안 되죠. 그 블랙홀에 있는 것 같아요. 둠스크롤링의 블랙홀. 다섯 번째, 옆에서 누가 할 때. 뭐 예를 들어 친구를 집에 초대했다. 뭐 하루 종일 얘기만 하진 않죠. 서로 얘기하다가 이제 각자 뭐 누워서 핸드폰 하는 그런 시간도 있죠. 내가 안 해도 그냥 옆 사람이 하고 있으면 나도 하게 돼요. 할 게 없으니까. 뭐 옆에 친구 두고 나 혼자 뭐 공부할 수도 없는 거고 그 그림도 좀 웃기고 뭐 친구가 가면 모르겠지만 옆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핸드폰을 하고 있다. 그럼 나도 뭔가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들여다보게 돼요. 아무 목적 없이. 여섯 번째, 삼천포로 빠질 때.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때. 사람도 이제 집중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싶을 때 어떤 뭐 다른 행동을 하기보다는 그냥 핸드폰 잠깐 보게 돼요. 근데 보통 우리가 절대 하나만 보고 끄지 않습니다.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또 핸드폰을 계속 잡게 되죠. 이런 걸 징크스라고 표현하나요?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예전에는 전화 안 받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. 주변 사람들한테 뭐 가족이건 친구건. 그때는 딱히 핸드폰을 옆에 끼고 사지 않을 때라 집에 있어도 그냥 멀리 냅두고 다른 일 해요. 그러니까 전화가 와도 제가 자꾸 놓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,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, 집에 있으면서.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다시 핸드폰을 끼고 살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또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끼고 살면 연락이 안 와요. 핸드폰이 내 옆에 있으면 연락 오는 데가 없습니다. 근데 꼭 저 멀리 놔두면 누구한테 전화가 와요. 왜 이럴까요? 왜 반대일까요?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. 그럼 오늘의 핵심인 솔루션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우리가 둠스크롤링 대신 할 수 있을 만한 뭐 습관, 액티비티에 무엇이 있을지. 첫 번째는 제가 어떤 유튜버를 통해서 배운 방법입니다. 제가 뭐 관련 영상을 찾아본 것도 아닌데 우연치 않게 제 피드에 뜨더라고요. 그래서 제목에 이끌려서 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어요. 무엇이냐면 수첩을 꺼내는 것. 그 사람은 이제 이 스크롤링, 유혹에 빠질 때마다 핸드폰을 집는 게 아니라 수첩을 꺼내서 뭐라도 적는다고 합니다. 정말 아무거나 적을 게 없어도 그냥 꺼내서 적어요. 끄적여요. 일리 계획,
꿈, 비전, 뭐 먹고 싶은 것 등등 사소하더라도 뭐 장보기 리스트든 굉장히 뭐 사소한 투두 리스트든 어떤 형태로도 좋으니까 일단은 그런 유혹에 빠질 때마다 수첩을 꺼내서 끄적인다고 해요. 제가 이 방법을 진작 깨달았다면 혹은 이 방법이 저에게 좀 더 일찍 와닿았더라면 다이어리를 살 생각을 안 했을 텐데 라는 후회가 들더라고요. 제가 그렇게 1년 내내 백지 상태로 낭비한 다이어리가 몇 개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방법에 꽂혔을 때 뭐 다이어리를 사자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집에 굴러다니는 게 뭐가 있는지 찾아봤어요. 분명히 있거든요. 누구나. 뭐 디자인이 촌스러워서 내가 한동안 꺼내보지 않은 뭐 수첩 아니면 그냥 뭐 어디서 사은품으로 받은 수첩 그냥 메모 패드 등등 집에 굴러다니는 게 무조건 한 개씩은 있습니다. 그런 것부터 먼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플래너가 없으신 분들은 있는 분들은 보니까 쓰시면 되고 그렇게 제가 찾아보다가 떠오른 게 저의 아주 오래된 다이어리 하나가 있습니다. 무려 2004년산이에요. 제가 그동안 이사를 많이 다녀서 버리거나 잃어버린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와중에도 이 다이어리 하나만은 꿋꿋이 살아남았습니다. 이것만은 제가 꼭 품에 지니고 다녔죠. 오래됐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 제가 품에 꼭 지니고 다니기도 했고 또 다른 이유는 저의 모든 흑역사가 다 담겨져 있거든요. 얘만큼은 나랑 무덤까지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제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죠. 그때 그 순간이 떠올라요. 제가 이 다이어리를 사게 된 순간. 제가 그때 이제 이모랑 이모부랑 어느 플리마켓 페스티벌에 이렇게 놀러 갔습니다. 서울 어딘가에 그런 플리마켓이었어요. 그러니까 벼루시장 같은 그런 느낌. 그래서 거기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 수첩이 제 눈에 띄었어요. 왜 띄었냐? 일단은 핑크색이었고 두 번째는 핸드메이드여서 완전 수제품이더라고요. 커버가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만든 사람이 직접 바느질을 해서 만든 거예요. 이게 패브릭으로 되어 있는 커버에 하단에는 이제 발레리나 피규어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 완전 수작업이에요. 그리고 안에 종이도 하얀 속지가 아니라 그 갈색 속지 아시죠? 약간 뭐 재활용 속지 같은 그런 느낌. 그래서 그땐 너무 예뻐 보여서 제가 눈에 못 댔죠. 그래서 제가 아마 사달라고 졸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모랑 이모부가 흔쾌히 사주셨습니다. 이번에 이제 찾은 기념으로 제가 여태까지 어렸을 때 써온 일기를 쭉 훑어봤는데 첫 일기가 2007년이더라고요. 뭐 그동안 왜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2007년부터 시작해서 저의 인생의 흔적들 제가 일기를 자주 쓰지 않았어요. 매일 쓰지 않았습니다. 뭐 1년에 2편, 3편 자주 쓰지 않았어요. 그리고 그 일기는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썼습니다.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겼다. 내가 뭐 친구랑 싸웠다. 내가 뭐 남자친구랑 싸웠다. 그렇게 무슨 큼지막한 사건이 있을 때만 제가 썼습니다. 그리고 거기엔 저의 모든 감정이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그건 저의 감정 일기장과 같았어요. 뭐 제가 꾸준히 언급해 왔다시피 제가 제 감정을 이렇게 잘 드러내는 편이 아니라서 가족한테도 제 감정을 털어놓을 곳은 이 일기장밖에 없는 거예요. 제 친구와도 같았죠. 그래서 뭐 화가 날 때, 슬플 때, 기쁠 때도 항상 그 감정을 그대로 적어냈습니다. 가감 없이 솔직하게. 저한테는 완전 판도라의 상자죠. 뭐 5만 가지 얘기가 다 담겨 있으니까. 흑역사도 굉장히 많습니다. 짝사랑에 빠져서 시도 써봤고요. 작사도 해봤고요. 또 일기장에 이름까지 붙여줬습니다. 옛날에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안내 일기였어요. 거기서 제가 영감을 받아서 나도 안내처럼 일기에 이름을 붙여보자. 이게 만약에 훗날 내가 뭐 인생을 떠난 뒤에 누군가에게 발견된다면 유산으로 남을 수 있게 그런 어이없는 생각까지 해가면서 혼자 이름도 지어줬고요. 일기장 이름이 올겨워서 얘기하기 싫지만 제니였습니다. 제니. 나중에 팟캐스트 컨텐츠가 심히 고갈되는 그런 시점이 온다면 제가 이 다이어리를 한번 공개하지 않을까. 재미삼아 흑역사들만 속속 골라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.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에겐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다이어리를 제가 며칠 전에 찾았어요. 그래도 한 반절 남았더라고요, 양이. 그래서 사지 말고 이걸로 다시 시작하자. 여기다가 이제 적어보자. 하고 이제 이 다이어리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. 얼마 전에는 뭐 제가 이런 걸 매년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해를 좀 정리하는 기념으로 2024 Reflection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한 해 동안 기념할 만한
일들, 감사했던 일들 혹은 성취 등등 한 5가지 정도 짧게 추려봤어요. 이왕 쓸 거 영어 공부도 할 겸 영어로 써보자 해서 그냥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. 그래서 적으면서 내가 잊고 있었는데 감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구나. 이런 일도 있었구나. 저런 일도 있었구나. 생각보다 행복한 한 해였다. 이런 마음가짐이 생기더라고요. 정리하다 보니까. 그래서 그런 짧은 일기도 써보고 뭐 당장 내가 지금 해야 될 거. 정말 사소한 투두리스트, 뭐 새로운 체크카드 신청, 뭐 공과금 납부 등등 이렇게 사소한 것도 한번 적어봤고요. 요즘 자기 전에는 영어 책을 읽는데 책을 읽다가 좀 꽂히는 문장들 있으면 그 수첩에 옮겨 적어요. 이렇게 한번 옮겨 적은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내 노션에 또다시 옮겨 적고 이게 좀 적는 연습도 할 겸 이렇게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. 확실히 그 수첩이 내 눈에 보이니까 내 곁에 있으니까 손이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. 효과는 있었습니다. 제가 예전까지는 이렇게 다이어리 이런 거와 담쌓고 지냈던 이유가 제가 항상 이렇게 쓸 때마다 이렇게 예쁘게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질려버리게 되더라고요. 뭐 일기를 쓸 때도 남들 이렇게 너무 예쁘게 꾸미고 하니까 글씨도 예쁘게 쓰고 나도 예쁘게 써야겠다. 오타 하나 없이 써야겠다. 이런 강박감에 뭐 쓰는 데만 하루 종일 걸렸어요. 쓰고 수정하고 뭐 꾸미고 잡다한 걸 해야겠다는 그런 강박감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더라고요. 좀 질려버리죠. 이렇게 쓸데없는 거에 집중하다가 시간을 이렇게 낭비해버리니까. 그래서 요즘은 정말 자유롭게 쓰고 있습니다. 뭐 글씨체 좀 날려도 뭐 옳다나서 박박 지우고 뭐 이렇게 볼펜 자국 남긴다 하더라도 뭐 어때요? 내 건데. 그냥 틀 없이. 어차피 안에가 무지이기 때문에 줄도 없어요. 그냥 그런 형식적인 틀 없이 그냥 자유롭게 씁니다. 그러니까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게 되고 계속 무언가를 쓰게 되더라고요. 캐주얼하게. 두 번째는 헬스장 가기. 이거는 저의 이 유니크한 방법입니다. 지금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한 지 2달 정도 됐는데 왜 이제 다녔을까? 왜 진작 안 다녔을까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만족합니다. 이틀에 한 번씩은 꼭 가주는데 가서 이렇게 땀 빼고 트레드밀 열심히 달릴 때마다 굉장히 뭔가 마음이 가벼워져요. 건강해지는 느낌? 정신도 좀 맑아지고 일단 그 운동하는 시간에는 제가 핸드폰을 안 보니까 핸드폰도 안 하고 뭐 컴퓨터도 안 보고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니까 이게 리프레시도 되고요. 갔다 오면 그래도 뭔가 성취했다는 그런 성취감도 들고 여러모로 다니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뭐 여러분들은 꼭 뭐 헬스장 아니어도 다른 형태로 어떤 좀 움직임, 활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. 저는 이 헬스장,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활동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. 예를 들어 제가 뭐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진다. 그럼 그때는 계속 붙잡고 있지 않고 헬스장 갑니다. 어차피 가야 될 거, 이왕이면 좀 빨리 갔다 오는 게 좀 홀가분하기도 하고, 집중 안 되는 것, 풀리지 않는 것을 계속 잡고 있는 것도 스트레스거든요. 그래서 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, 이제 좀 한계에 부딪혔다. 더 이상 하기 싫다. 집중력 떨어진다 하면 그냥 자리에 박차고 나갑니다. 그렇게 나갔다 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남으면 또 그때 이어서 하면 돼요. 그러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을 이런 무브먼트로 전환해 주는 거죠. 세 번째는 방 정리하기, 청소하기, 구조 바꾸기, 옷 정리 등등. 제가 몇 번 언급했던 거라 여러분들이 좀 듣기 지겨울 수도 있어요. 제 에피소드를 꾸준히 들어오셨던 분이라면. 근데 가장 베이직하면서도 우리가 또 쉽게 할 수 있는 습관이라 제가 안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. 보통 이제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30분은 보게 됩니다. 그렇게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한 곳을 응시하다가 딱 끄면 이게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, 바로. 약간 뇌가 멈춰진 느낌?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? 내가 여태까지 봐왔던 그 릴스 뭐 정보들이 다 짬뽕이 돼서 그러니까 뒤죽박죽 비빔밥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바로 막 벌떡 일어나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게 이제 사용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심해져요. 그러다가 일어나기 싫다. 좀만 더 하자 하고 다시 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그 늪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딱 끄자마자 생각을 해요. 뭘 해야 되지? 뭐라도 하자. 그때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정리예요. 정리할 게 없어도 정리할 게 있습니다. 어제 청소했는데 그래도 정리할 게 있어요.
뭐 없으면 뭐 카페트에 뭐 머리카락이 떨어졌는지, 소파에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졌는지, 내 반경을 둘러보면서 청소하는 거죠. 뭐 설거지를 해주던가, 이불 안 겠다면 이불을 개주던가, 뭐 서랍 안이 너무 더럽다 하면 서랍 안을 좀 정리해주던가, 우리의 이 정리의 손길이 필요한 것은 항상 있으니까, 그럴 때마다 당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중에 하나가 또 청소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넣어봤고요. 요즘은 좀 빠르긴 한데, 최근에 이제 옷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. 봄 옷을 좀 다시 정리를 하고 있어요. 여행 계획을 짜다 보니까 이제 시기를 생각을 하게 되죠. 예를 들어 뭐 내가 봄에 갈 예정이다 하면, 아, 그때 뭐 입고 가지? 옷을 일단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런 생각이 이어지면서 이제 옷 정리로 포커스가 가더라고요.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옷장에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은 그런 옷들, 잠자고 있는 옷들을 하나씩 꺼내줘서 일단 입어봤습니다. 이게 좀 매치가 쉬운 옷인지, 어디든 잘 어울릴 만한 그런 피스인지, 이렇게 저렇게 매치도 해보고, 킵할만 하다. 그럼 다시 넣어놓고, 아, 이건 도저히 아니다. 뭐, 유행이 지났다. 촌스럽다. 나한테 안 맞는다.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해줬어요. 이 옷 정리라는 게, 나 저번에 뭐 버릴 거 다 버렸는데, 이제 더 이상 버릴 거 없어. 라고 하더라도, 나중에 보면 버릴 게 생겨요. 꼭 생깁니다. 그래서 엊그제도 한 서너 벌 버렸는데, 좀 핏이 애매하거나 어정쩡한 청바지 그런 것도 있으면 버려주고, 뭐 워싱이 좀 강하게 들어가서 좀 촌스럽다? 내가 더 이상 입지 않는 스타일이다 하면 그런 것도 좀 버려주고, 혹시 몰라라는 병을 좀 버리고, 진지하게 내가 여태까지 이거 한 번도 안 입었다, 입을 일이 없다 하는 건 버려주고 좀 공간을 확보하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더라고요. 그 다음은 가만히 있기. 우리가 내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나요? 뭐 사람에 따라 제로일 수도 있고 30분일 수도 있고 1시간일 수도 있고, 뭐 대화라고 표현하니까 좀 거창하게 들리는데 그냥 혼자 생각하는 시간. 계속 우리가 뭐 핸드폰 하거나 뭐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내 생각에 집중할 시간이 없죠. 다른 정보를 받아들이기 바쁘니까. 근데 가끔은 아, 내가 이제 핸드폰 너무 했다, 그렇게 느껴질 때쯤에는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. 꼭 그 시간에 뭐 잠을 잘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침묵 속에 있는 거죠. 사람은 어느 형태로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아무 생각 없는데 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생각일 수도 있죠.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뭐 틀지 않고 아무 소음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가만히 뭐 앉아있거나 누워서 생각하는 거예요.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던가 이렇게. 침묵 속에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. 그런 시간에 내가 잊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생겨나기도 하고, 뭐 추억이 생각날 수도 있고, 해야 될 일이 생각날 수도 있고, 그럴 때 이제 문득문득 떠오르는 게 또 영감이 될 수도 있고요. 어떤 형태로든.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용히 있는 시간, 침묵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중요하게 강조하는지 또 알겠더라고요. 이렇게 있다 보니까. 이 방법은 제가 다른 방법들에 비해 좀 수월하게 길들인 방법입니다. 저한테 좀 쉽더라고요. 왜냐면 저는 원래 조용하게 있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 밥 먹을 때 뭐 안 보고요. TV도 뭐 TV 채널이 안 나오니까 TV 채널을 못 보고 봐봤자 유튜브인데 유튜브도 요즘 이렇게 자주 보지 않아요. 그러니까 내가 뭐 애써서 팟캐스트를 틀거나 그렇게 소음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대부분 침묵 속에 있습니다. 조용히 있어요. 가끔은 이런 게 괜찮나? 너무 정적으로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에 일부러 좀 소음을 만들어낸 적도 있거든요. 근데 요즘은 아, 내가 그렇게 있고 싶으면 있는 거니까. 또 이게 나한테 편하니까. 이 백색 소음 자체가 저한테는 왠지 모르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요즘에는 굳이 그런 걸 바로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있고 싶으면 그냥 있어요. 마지막으로는 자기 전에 해볼 만한 습관들. 대표적인 건 책이에요. 입이 닳도록 나오는 얘기지만 자기 전에 책 읽는 게 꼭 무언가를 하고자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핸드폰 하기보다는 책을 듣는 게 더 낫죠. 책도 꼭 관심 있는 것.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관심 있는 책, 재밌는 책, 계속 읽게 되는 책, 그런 책을 옆에 두는 게 더더욱 도움이 돼요. 읽기 싫은데 한 권을 끝마쳐야 되지 않겠어라는 생각이 억지로 잡는 그런 책보다는 내가 당장 읽고 싶은 책, 막 페이지 터너 같은 책, 그런 책을 옆에 끼고 있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겠죠. 손길이 가니까. 혹은 뭐 책이 싫다면 앞서 말했듯이 수첩을 가져와서 아무거나 끄적여도 좋아요. 뭐 내일 먹고 싶은 것, 내일 뭐 장 봐야 되지?
이렇게 사소한 거 적어도 되고요. 요즘 제가 외국어 공부에 좀 소홀해 하고 있어서 다시 좀 습관을 다 잡을 겸 영어 책을 다시 집었습니다. 요즘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메모아, 자서전이에요. 그냥 다른 사람의 인생 스토리 듣는 게 저는 재밌더라고요. 특히 뭐 그 인물이 내가 관심 있던 인물이라면 더더욱 재밌겠죠. 그래서 요즘 영어책 같은 거는 보통 자서전에 있습니다. 내가 관심 있는 인물에 한해서 그렇게 읽다가 뭐 꽂히는 문장 있으면 말씀드렸듯이 수첩에 끄적여 보기도 하고요. 공부도 할 겸. 그래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하나 꺼내오셔도 좋고 그냥 옆에 수첩, 뭐 수첩도 없다 하시면 그냥 이면지 꺼내서 뭐 끄적여도 좋아요. 뭐 포스트잇을 꺼내도 좋고. 오늘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이 물론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탕으로 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뭐 맞으시다면 그대로 적용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본인의 입맛대로 이렇게 재구성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 핸드폰과의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. 아마 평생 가는 것 같아요. 그냥 평생 우리가 싸워가야 되는 그런 습관? 어쨌든 기술이 이만큼 발전을 했는데 기술이 후퇴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? 앞으로 테크놀로지는 더더 발전될 거고 더 성능이 뛰어난 스마트폰이 계속 나올 것이고 스마트폰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고요. 또 마냥 안 좋다고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게 핸드폰 말고는 없습니다. 우리 삶에서 배제할 수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핸드폰 사용 시간 같은 면에서도 디지털 디톡스처럼 익스트림하게 하기보다는 본인의 그 패턴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내가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자신만의 그렇게 방법을 구축하는 게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. 뭐 저도 한 1년 전에는 디톡스 해야겠다, 스크린 타임 줄여야겠다 하면서 타이머도 걸어놨었고요. 앱을 아예 지워버렸던 적도 있고 뭐 몇 분 후에 앱이 꺼지게 설정을 해놓은 적도 있고 별의별 방법을 다 했습니다. 근데 유지가 안 돼요. 비현실적이라서. 저한테는 그런 좀 극단적인 방법들이 아직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다른 액티비티를 찾아보려고 노력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.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오늘 에피소드 들으시면서 한 가지라도 얻어갈 만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올 한 해는 핸드폰에 낭비하는 시간이 적길 바라는 마음에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. 오늘 하루 저의 에피소드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별 5개와 좋은 리뷰도 남겨주세요.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.